오늘은 해외여행 할 때 좀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감염병 전문가 오홍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염병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오홍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718일 동안 세계를 여행하고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위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에 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혹은 기저질환이 이미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여행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보통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뭐 해외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해외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또 규칙적으로 먹는 약이 있는데 먹으면서 혹시 갔다 와도 되느냐. 하지만 이제 준비만 철저히 하시면 괜찮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그 기저질환이 질병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여행 전에, 떠나기 전에 병원 방문을 꼭 하셔야겠네요. 떠나기 전에 언제쯤 방문을 하는 게 좋은가요? 제가 추천드리는 일정은 최소 여행 한 달 전에, 즉 이제 4주 전에는 꼭 이제 방문을 하셔서 여행의 일정, 어디로 가시는지, 얼마나 머무시는지, 가서 어떤 활동, 액티비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앓고 있는 기저질환에 대해서 약을 뭘 드시고 계신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예방접종을 맞으셨는지, 또 현지에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게 네. 바로 여행자 클리닉이라고 주로 이제 큰 병원에 설치가 돼 있는 그런 클리닉을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익숙한 우리 주변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장소에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은 딱 먹을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3, 4일 정도의 어떤 여유분까지 꼭 챙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약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건데 분실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지에서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훼손된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유분이 이제 필수가 있겠고요. 직접 복부나 이런 팔에 인슐린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주사요? 예, 주사를 네.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인슐린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은 해외 나가실 때 온도를 잘 적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보냉 파우치나 휴대용 쿨러를 준비하셔서 가지고 다니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더운 나라나 아주 추운 나라에 갈 때는 조금 그렇죠.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겠네요. 그런 거를 들고 직접 비행기에 탈 수는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인슐린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 기온, 온도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위탁수화물보다는 기내수화물로 이제 안전하게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따라서 탑승 가능한 액체류, 특히 약물과 관련해서 규정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발권을 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시고 탑승하는 게 좋겠습니다. 챙겨야 될 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아마 부모님 모시고 떠나는 우리 자식의 여행자들이 좀 많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게 진짜 많거든요. 저도 부모님 모시고 가고 싶어서 제가 교수님께 좀 폭풍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고혈압 환자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약을 드셔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시차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걸 챙겨 먹기 좀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상황이 늘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도착한 나라의 어떤 생활 시간표에 맞춰서 약 복용 시간을 좀 조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하루 24시간 이내 복용 간격을 잘 맞춰서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근데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시차가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도저히 오늘의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건너뛰는 게 좋을까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좋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이 약을 2번 드셨을 때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 같은 경우에 2배의 용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혈압이 너무 떨어지셔서 어지럽거나 심지어는 실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는 거르는 거는 크게 대세에 큰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당뇨도 성인 질환으로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요. 근데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참 이 해외여행이라는 게
식도락 여행이기도 하잖아요. 밖에 그쵸. 나가면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먹는 게 단데요. 그렇죠. 당뇨 환자분들은 정말 해외에서는 음식 조절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먹는 음식들이 좀 달게 만들고 기름을 많이 튀기고 짠 음식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고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삼가하시고 소량씩 적은 양으로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행 중에 많이 걷게 되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 액티비티를 하시면서 활동량이 늘게 되면 혈당이 오히려 더 낮게 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올 수가 있고요. 포도당 사탕이라든지 빨리 당을 섭취할 수 있는 간식을 늘 이제 소량이라도 갖고 다니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늘 강조드리지만 탈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당뇨 앓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신경을 좀 세심하게 그렇죠. 쓰셔야겠네요. 그런 걸 아무리 좀 조심한다고 해도 혈당 같은 것들을 계속 좀 세심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보다 좀 더 자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같은 주기로 해도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행 중에는 평소보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혈당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음식에 대한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변화가 커지고 그리고 이제 활동량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차 적응이라든지 수면 부족,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어떻게 보면 혈당 변화를 잘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한국에서 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두 번 하시던 분들도 여행 중에는 한 3-4번 그 이상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혈당 기록지라든지 예비 혈당 스트립이라든지 또는 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넉넉하게 챙겨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분으로 좀 넉넉하게 챙겨가는 게 좋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또 교수님,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노안도 있으시잖아요. 또 기도 좀 먹먹해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여행을 즐기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꼭 챙기면 좋은 물품들이 있을까요? 여행 가기 전에? 예, 일단 그 안경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선글라스만 여분으로 챙기지 마시고 여분의 이제 다른 안경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이 하나가 부서졌을 때 다른 안경을 맞추기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돋보기도 챙기시는 게 좋고 또 보청기를 하시는 분들은 여분의 배터리를 좀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 중에 이제 기압 변화로 귀가 이제 먹먹하시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코 안에 이제 코랑 귀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 안에 있는 그 부어 있는 느낌을 줄여주는 약이 있습니다. 비충혈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뿌려주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장거리 해외 여행을 가시다 보면 1만 명당 한 16명에서 100명 정도 어떤 비행 중에 응급 상황을 좀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오, 꽤 많네요. 의식을 잃는다든지 호흡이 곤란해진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가슴 통증 같은 것들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장년 이상이시고 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니까 조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있잖아요. 또 여행을 가서는 액티비티 같은 체험형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르신분들은 낙상의 위험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끄러운 바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체 능력에 좀 맞지 않은 활동들을 하시면서 미끄러지면서 골절이나 타박상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의학용어로는 외상이라고 하고 전체 여행자 그 사망의 한 40% 정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고 실제로도 입원 원인 중에 많은 큰 부분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저질환에 대해서는 본인이 약을 드시는 게 있고 치료를 받는 게 있으니까 대비를 잘 하세요. 근데 이런 돌발 사고는 사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걷기가 좀 불편하시면 지팡이를 가져간다든지 요새는 이제 휴대용 접이식 의자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착착 접어서 가는 예, 거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무게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좀 앉아서 쉬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뭐 경치가 좋고 할 게 많고 하시더라도 너무 이제 미끄러운 길이라든지 안전 시설이 없는 길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이제 어린이들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동물들 만지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광견병이 있는 나라에서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개, 뭐 고양이, 원숭이 이런 걸 잘못 만지게 되면은 물리면서 광견병의 어떤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다음 순서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 중에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아이들은 성인들과 다르게 면역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면 쉽게 이제 감염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 여행 전에 필요한 접종을 미리 완료하시고 여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꼭 주사를 그럼 맞춰서 나가야겠네요. 그리고요, 또 비행기 탈 때부터 아이들 때문에 걱정인 부모님들 많더라고요. 정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서 막 자지러지게 울기도 하고요. 근데 비행 중에 아이들의 건강을 좀 챙기려면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타야 되거나 챙겨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이 비행기 안에서 어린이의 응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난다든지 아이가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항공사에서 갖고 있는 그 응급 세트 안에는 소화용 약이 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결국은 보호자가 이제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항공기에서부터 현지에서까지 이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직접 이제 들고 타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현지에 이미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픕니다. 만약에 소화용 약을 미리 구비를 잘 못했다고 하면은, 왜 우리 부모님들 예전에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른용 약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괜찮나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권장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작은 성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과 어린이는 어떤 약물을 대사하는 능력, 흡수하는 능력, 또 이제 부작용의 위험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알약을 쪼갠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약물이 동일하게 나눠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분포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린이에게는 저희가 용법을 체중에 맞도록 약을 쓰고 있고요. 성인용 약을 그냥 마음대로 뭐 2분의 1, 4분의 1 나눠서 주는 거는 삼가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여행자 클리닉 같은 데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응급용 복용 약물을 이제 처방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복용을 시키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상담을 미리 받아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폭풍처럼 질문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청자분들 그리고 부모님과 아이들과 같이 여행 가는 분들께 아주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즐거운 여행이 이제 끝까지 좋은 추억으로 남으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꼭 유의하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질병관리청에서 해외 감염병 나우라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건강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요. 기본적인 약도 꼭 챙기시고 출발 전의 준비, 여행 중의 주의, 그리고 돌아온 뒤에 어떤 회복까지 항상 이제 건강은 여행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여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